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좌절. 오늘 2022년 6월 25일 오후에 뜬 기사입니다. 토요일이고 또 이 증시 관련 뉴스가 그렇게 크게 돋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뉴스가 그렇게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 측면에서 가장 큰 악재가 오늘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과 한 달 전쯤에 국민연금에서 한국 주식의 비중을 지금보다 늘리지 않고 자산의 40%를 해외 증시로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는 장기 포트폴리오 발표가 한 달 전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와 더불어 오늘 발표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좌절, 이 두 가지 뉴스는 우리 증시가 수급 측면에서 좋아질 것이 없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야말로 못을 박아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도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MSCI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그 인덱스인데 이게 섹터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가별로 선진국 지수, 개도국 지수, 그러니까 선진국, 개도국 아니면 후진국 이렇게 이제 분류를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 현재까지도 이머징 마켓, 이 개도국 안에 그 바운드리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개도국끼리 그 안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IMF 직후 이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 증시를 순매수했던 원인은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를 받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금융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이 MSCI 그 개도국 지수에 늘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같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주식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 투자 규모에서 국가별로 그 비중을 결정을 하는데 늘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늘 낮은 비중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그 비중에 맞추는 과정에서 한국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었다면 그야말로 강적 중에 강적인 중국을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중국이나 인도를 피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쟁해서 투자 매력도에서 뒤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새롭게 편입이 되면은 그쪽에 포트폴리오 재구성 차원에서 국내 증시의 비중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외국인들도 지난 2년간 순매도 상황을 유지했었던 것에서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2022년 6월 25일의 이 뉴스는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올 들어서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1번은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규모가 좀 이제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덜 팔거나 이런 액션만 나와도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된 뉴스로 또 한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많이 매수를 하는 투자 주체가 있어야 강해지고 반대로 매도를 하는 주체가 그 비중이 높다면
증시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한국 증시는 대표적인 이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한국 주식의 비중은 지금보다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것이 좋다. 그 대안으로서 해외 증시의 비중을 늘리는 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 번 이 얘기를 강조드립니다.